안녕하세요.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여전히 많은 상황인데요. 반도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겠습니다. 김대준 KR 리서치 대표 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도체는 뭐 장이 잘 되든 약하든 어쨌든 중심을 잡아줘야 될 섹터인데요. 네. 할 얘기가 많은데 일단 수출 데이터부터 보면 최근에 수출 보면 반도체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뭐 사실은 뉴스를 보긴 봅니다만 뭐 좀 명확치가 않은데. 네. 굉장히 좋은 거라고 좋아요? 네. 네. 좋아도 굉장히 네. 좋은 거고요. 아 그래요? 팩트 체크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 지난해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고치 수출을 했다라고 합니다. 대략 한 1,300억 불 정도 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올해로 넘어와서 1월에 약간 주춤한 현상이 나타났었고 2월, 3월에 여전하게 한 130억 불, 120억 불 정도 수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보다는 가격의 형성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디램 가격이 2.5불 내외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니까 2.5불이 어떤 의미냐면 디램 가격이 최고가를 찍었을 때가 아마 21년 말 22년 초 이때 4.5불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역사상 네, 최고가였습니다. 디램이 만들어졌을 때에도 한 2불 정도 했었거든요. 90년 중반에도. 그래서 그 가격을 계속 유지했었는데 23년도에는 1.5불 내외에서 왔다 갔다 했죠. 그래서 플랫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이때 삼성전자 주가도 계속 하락 내리막세를 겪었던 거고요. 지난해 24년으로 넘어와서는 2불 내외 찍고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이었습니다. BEP가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이 삼성전자가 디램 가격 기준으로 해서 1.8불 이상이 되어야 된답니다. 네. 1.8불 이하이면 영마진이 발생한다라고들 하거든요. 그래서 2불대라면 기본적으로 반도체 업황에서 삼성전자 이익치가 큰 폭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분 이익을 낼 수 있는 상황에서의 흐름이 진행된다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가격이고요. 2.5불로 올라섰다는 것은 이익이 확장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지난해 삼성전자가 분기별로 70조 원 규모로 매출은 유지됐습니다. 꾸준하게. 근데 이익치는 들락달락했죠. 그렇죠. 예. 물론 여기에는 HBM을 수주를 못 받았기 때문에 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근간이 되는 디램 가격의 형성이 지난 한 해 동안 그렇게 원활하게 수익을 낼 만한 구조적 흐름에서의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보는데요. 올해는 수출도 증가되고 있고요. 디램과 낸드 가격이 상향화되어지는 추세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의 이번에 1분기 실적이 발표될 때 지난 4분기보다도 긍정적으로 실적 발표치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엊그제 나온 수출 데이터를 고려해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전망치를 판단해 보게 되면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래요? 이렇게 판단합니다. 컨센이 5조 얼마밖에 안 되는데 작년에 4조대였죠. 그러니까 작년에 4분기에 6조 5천 원이거든요. 영업이익. 거기서 이제 일부 빼고 하면 4조 원대로 추산을 하는데 저는 컨센 이상으로 전망이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디램 가격이 지금 이제 2.5불대를 형성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영되는 시차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3월까지 해서 이 부분이 반영된다면 컨센 이상에서의 수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중국의 수요 증가, 이구환신, 재고 소진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 효과는 어쨌든 삼성전자가 제일 그 효과가 크다. 효과가 크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주가가 그렇게 크게 최근에 움직이지는 않고 있지만 외국인 지분율 변화 측면에서의 우리가 한번 따져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외국인 지분율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기준으로 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삼성전자 지분율이 50% 아래로 내려갔다라는 뉴스들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49.7%까지 내려갔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은 50.7%입니다. 그러니까 1% 증가했고요. 1% 금액은 한 1조 3천억 되거든요. 큰 수치에서의 증가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지난해 가장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이 높았을 때가 57%였거든요. 49.8%를 찍고 51.7%까지 올라왔다는 측면을 보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도 최근에 국내 시장에서 매도는 하고 있지만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방향성을 일부 바꾼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죠.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적극적으로 사면서 지금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주도하고 시장도 주도하면서 올랐잖아요. 근데 최근은 또 외국인이
폭발적으로 살 때만큼의 매도세는 아니지만 네. 좀 주춤해요. 또 매도세도 있는데 외국인들 스탠스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건데요? 네. 주가 측면에서 보게 되면 5만 3, 4천 원대에서 6만 2천 원대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5만 8천 원대 하거든요. 네. 가격적인 흐름에서의 모습은 자연스러운 과정에서의 흐름이라고 보고 있고요. 상승 이후에 조정을 받는 폭 또한 일반적 수준에서의 형태이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매도를 일부 최근 단기간 내에 공매도 이슈가 있으면서 일부 매도 진행 과정에서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따져봐야 되겠지만 외국인의 매도는 최근에 선물과 연계된 매도 물량에서의 진행이라고 보고 있어요. 선물 시장에서 최근 3조 원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이 매도는 그러니까 과거라기보다는 지난 3월 초 중순에 샀던 3조 원을 그대로 다시 되파는 상에서의 과정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매도의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이슈라든가 또는 반도체에 대한 삼성전자의 외국인의 차별화 정책이라기보다는 최근 주가 움직임에 따른 변화에 외국인의 일부 매도가 나오는 측면이기 때문에 간과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부분이죠. 네. 자, 그러면 트럼프 관세 얘기를 해볼게요. 네. 트럼프 관세가 전 세계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를 들었다 놨다 하는데, 그렇죠. 대표적인 품목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자동차일 거고요, 네. 그죠? 2차 전지나 반도체에 대해서는 사실 윤곽은 안 나온 것 같아요. 네. 예, 반도체에 대해서는 그러면 트럼프 정책이나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제 보조금 주기로 했던 것도 네. 지금 안 줄 분위기잖아요. 네. 네. 국내는 또 사실은 지난번에 세액 공제나 이런 움직임도 좀 있거든요. 정책적인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 걸림돌. 그러니까 예. 주가가 지금 6만 원 내외의 가격에서 고쳐가 돼 있는데 이 가격이 7만 원을 갖는가 아니면 어떤 주가의 방향성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방금 전에 나온 기사들을 이제 추론해서 보게 되면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해서 상대 관세 그러니까 한 15% 정도 우리나라나 유럽이 부가세를 우리나라는 10% 일본도 10% 네. 유럽도 한 20% 부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상대적 개념으로서 한 15% 정도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는 측면에서의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보편 관세 측면에서의 상대 관세 측면이고요. 이제 품목별 관세에 대해서는 반도체가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의 이제 업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품목별 관세에 대해서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이산지도 마찬가지고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제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확실하게 정해진 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바는 한번 저는 이렇게 따져봐요. 이제 음모론적이 아니고요. 시장에서 트럼프 관세 정책의 주요한 요인과 관세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어떻게 변화할지를 판단해 보게 되면 이제 반도체만을 국한해서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텍사스 쪽에 공장을 짓고 있거든요. 텍사스 쪽은 주로 이제 민주당 쪽 의원들이 이제 많이 다수가 점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 의회 구조를 보게 되면 민주당과 공화당이 225, 그러니까 450석이니까 220석, 20석 비슷합니다. 원래는 공화당이 좀 많았는데 이제 정부로 착출된 인원들 빼게 되면 동수이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의 정책을 추진하고 입안하고 진행하면서 이 의회의 결정을 받아야 될 사안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과연 상대당의 후보 지역에 공장을 짓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세액이나 IR 칩 관련 법안을 기존 추진 정책과 다른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것도 좀 우리가 의문점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에이, 트럼프인데 트럼프를 그렇게 착하게 볼 수 있나? 사실은 이제 제가 좀 알기를 하면 어쨌든 네. 아직은 이제 민주당이 하원에서도 이제 공화당이죠. 공화당이 다수당이고 그죠? 네, 다수당 그렇죠. 그런 거를 사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배려하고 그럴 인물이 아니잖아요. 트럼프는. 트럼프 대통령이요. 네.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네. 가장 큰 지금 관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가 네. 저는 예산, 그러니까 정부가 쓸 예산이 지금 바닥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부채 한도
협상을 이제 해야 되거든요. 네. 이게 36조 달러에 대한 부채 한도가 지난 1월에 딱 차버렸습니다. 금액적으로. 그리고 시한도 차버렸고요. 네. 아마 4월, 5월 중에 부채 한도 협상을 해서 여기에 추가된 재정을 기반으로 해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 부채 한도 협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데 발행 시장에서의 채권은 낮은 금리로 발행을 해야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낮게 진행되는 과정으로의 지금 현재 그렇죠. 1.9 성공한 거고 성공. 그거는 그렇죠. 위기를 만들고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도 하면 채권금리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4.2% 정도 하는 것 같은데 10년물이 이렇게 낮은 금리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인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리고 경제와 주식시장이 지금 최근에 하락하고 이렇게 이런 지금 뭐 위기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졌을 때 부채 한도 협상을 가지고 양 당이 논의를 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냥 협상에서 통과를 가볍게 통과시킬 것 같아서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러시아를 압박해서 전쟁을 좀 운행시키고 주식시장을 구한 영웅이 될 수 있는 4, 5월 달에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접근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관세 정책과 연계된 시장에 지금 압박된 어떤 흐름들이 네. 이번 주에는 뭐 여러 가지 그 고용 지수라든가 데이터가 나오는 파월 의장의 연설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시장이 상승으로 바로 전환하기는 어렵겠지만 시차를 두고는 관세 정책이 유연화되고 시장은 다시 전환할 수 있는 영웅이 되어서 돌아오는 트럼프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죠. 노벨 평화상 주는 거예요? 뭐 경제도 구하고 위기도 전쟁도 구한 어떤 그런 네. 측면. 그래서 이게 이제 반도체로 넘어와서 또 네. 관세로 넘어와서 보게 네. 되면 이제 극단의 지금 뭐 출구 전략과 마지막 단계에서의 그 관세 정책과 지금 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장 압박적 정책들이 그 피날레 마지막 구간에서의 흐름이 아닐까라고 생각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번 주, 다음 네. 주까지 해서. 저도 뭐 일단 불확실성에서 그다음에 트럼프가 결국은 이거를 카드로 쓰는 건 맞거든요. 네네. 그렇죠? 각국마다 이제 개별 이제 일단 때려놓고 그죠? 그렇죠. 기준 때려놓고 각국별로 협상해서 국가별로 산업별로 얻어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불확실성의 해소로는 동의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트럼프가 정말 시장도 살리고 영웅의 귀환으로 해서 간다고 보기에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죠. 저는 이거 너무 낙관적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보고요. 네. 네. 말씀하신 내용이 네. 트럼프 거래 기술에 보면 딱 핵심적인 네. 내용이죠. 압박하고 협상한다. 그러니까. 네. 근데 어쨌든 뭐 정책적인 거 우리가 뭐 예측은 하는 거지만 사실은 정확한 경로를 보기는 좀 어려운 거고 다만 이제 좀 있을 수 있는 가능성들을 본 거고요. 우리는 어쨌든 이 대응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반도체 업종에 대한 대응, 그 다음에 또 종목 전략 좀. 제가 앞서서 환경을 말씀드렸잖아요. 수출 데이터가 증가하고 있고 네. 여기에 이제 디램 가격의 상승으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 업종에 대한 기존의 어떤 수익성이 개선된다는 환경 문제를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수급적 측면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1%이지만 지분율 구조 측면에서 바닥은 찍고 일부 증가시키는 환경에서의 수급 동향에서의 그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반도체를 세분화시켜서 이게 이제 투톱 제외하고요. 삼성 하이닉스는 뭐 괜찮긴 하지만 우리가 투자 가치 측면에서는 약간은 소부장 종목과는 괴리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 소부장단으로 넘어와서 반도체에 내가 현재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과연 어떤 종목 어떤 섹터에 투자를 해볼까라는 측면으로 접근을 해보게 되면 저는 뭐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해드렸지만 디램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요. 전반의 흐름에서 수출이 여전히 유효하게 그 상향화되는 흐름을 보여주면 생산성이 늘어나고 어떤 그 수출이 다변화되면서 향상되는 과정에서 당연히 전공정단의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최근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소재단에서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종목들도 있겠지만 움직임이 오늘 장까지 해서 특이하게 주목해볼 만한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 중에서 TSK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이 흑연을 기반으로 해서 세정하는 세척하는 그 재료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소재단의 종목입니다. TSK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은 가격의 흐름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눈여겨보고요.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주가 흐름에서 모습을 보게 되면 8만 원에서 14만 원까지 반등을 줬어요. 최근에 12만 원, 뭐 11만 원 중반까지 이제 조정을 받긴 했지만 8만 원에서 14만 원, 12만 원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최근 14만 원 꼭지를 놓고 본다면 12만 원 조정이 큰 폭의 조정이구나. 뭐 15% 20% 가까운 조정이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최근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면 8만 원, 14만 원, 12만 원 그리고 다시 재상승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소재단에서의 종목들은 대부분의 지금 주가의 경로 자체가 바닥 찍고요. 1차 상승 보여줬고요. 네. 지금 조정을 받고 2차 상승을 대기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재단의 종목들, 티스케이, 한국케미칼, 동지세미컴, 솔브레인 같은 종목들은 현 시점에서 조정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 관심 가져도 된다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여기 플러스 알파로 해서 전공정단에서 이제 장비와 관련된 전공단의 종목을 보게 되면 뭐 유진테크라든가 원익 IPS 같은 종목들도 최근 단기적으로 볼 때는 주가의 조정 측면에서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기서 재상승, 그러니까 바닥 찍고 일부 상승 보여주고 조정받는 과정에서 탄력도는 소재보다 다소 약하지만 이 종목들도 반도체 공략 대상 종목으로 현 시점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네. 주로 소부장 얘기를 하셨는데 전공종의 소재하고 장비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도 소부장 쪽이 더 지금 좋은 전략이라는 생각이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투자하고 접근할 때 삼성전자의 투자 개인이 뭐 400만 명이라고 해서 가장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는 있으나 삼성전자의 개인 주주. 네, 550만에서 좀 줄었습니다. 네. 400만 명이라고 가장 선호하는 종목이긴 하지만 이제 우리가 주가의 탄력성 측면에서 보게 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는 소부장이 좀 더 탄력적.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가 좋아진다 하는데 삼성전자를 사서 몇십 프로 또는 몇 프로의 수익률을 얻는 것보다 좋아진다 하니 소부장을 사서 그 이상의 수익을 노려보는 게 투자 측면에서의 효율적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반도체에서는 소부장을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반도체 투자 전략 김대준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